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네, 오늘은 머신러닝 교과서 3판의 11장을, 12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저희가 인공신경망 모델을 파이썬 코드로 직접 구현해 보고요. 어, 저희가 엠니스트 숫자 데이터셋에서 만든 모델을 훈련해 보고 실수하는 샘플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과정을 같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으로 신경망 모델을 직접 코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수식적인, 수학적인 유도 과정이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 장에서 만들었던 아달린 모델과 유사한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가중치를 곱하고 그다음에 그 가중치 합에 어떤 활성화 함수를 적용한 다음에 어떤 계산 함수를 통해서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하는 그런 과정으로 거치고 있고요. 다층 신경망이라는 거 하면은 이런 그 중간에 있는 은익층이 복수계인 층을 저희가 신경망을 저희가 보통 다층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희가 종종 입력을 입력층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입력층은 뭔가 유용한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입력 자체를 저희가 그냥 관습적으로 입력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액션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은닉층부터니까 은닉층 한 개인 경우를 저희가 단일층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은닉층이 두 개 이상이면 저희가 다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출력층은 보통 이제 신경망 다층이라고 했을 때 포함하지 않고 은닉층이 두 개 이상일 때를 저희가 보통 어, 다층 신경망이라고 부르고요. 이 출력층은 전형적으로 저희가 출력 때는 레이블이 타깃 클래스죠. 가 종류가 음, 여러 개, 두 개이면 하나의 출력 유닛만 있어도 되지만 여러 개이면 그 출력 레이블 클래스 개수에 맞게끔 출력층의 뉴런을 유닛을 놓아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12장에서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라 10개의 숫자가 있죠. 그래서 10개의 출력 유닛을 놓을 예정입니다. 네, 이건 간단하게 그 각 층의 가중치의 그 기호를 부르는 명명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식을 유도하면서 어떤 가중치나 이런 거의 첨자들이 좀 혼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아마 혼돈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활성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다른 책이나 이런 걸 보셨으면 언뜻 이상하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다중 클래스 문제, 그러니까 엠니스트 데이터셋처럼 클래스 레이블이 두 개 이상인 두 개가 넘는 그런 문제에서는 전형적으로 출력층의 활성 함수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네, 우선 이 책에서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코드를 이제 설명하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을 때 소프트맥스 함수랑 차이나는 부분이랑 또 동일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드의 이제 중간 부분에 역전파 부분이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역전파 부분은 활성 함수를 시그모이드를 쓰나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상의 변화는 없고요. 이제 선실함수나 이제 몇몇 가지 출력 값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12장에서는 지금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직접 얀리쿤 박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바이너리 파일을 읽고 로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나 패션 엠니스트도 그렇고 유명한 데이터셋은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죠.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이키론에 포함되어 있는 fetch open ml 함수를 사용해서 손쉽게 이렇게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저자가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수동으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파싱해서 로드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실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셋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패키징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은 데이터셋일 경우에 직접 원본 출처에서 원본 소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다운로드해서 직접 손으로 뭔가 전처리해서 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연습 삼아 연습시키기 위해서 저자가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굳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에는 근데 사실상 거의 조금만 유명한 데이터셋이라면 뭐 캐글이나 아니면 그 텐서플로우 허브나 아니면 뭐 허깅페이스 허브 같은 데에서 데이터셋을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직접 로우 파일을 이렇게 핸들링하는 부분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케이스일 경우에 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로드한 다음에 샘플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화면에 그리는 출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출력된 내용을 엠니스트 모양이 어떤지, 이미지가 어떤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재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 넘파의 압축 파일로 압축하는 과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층 퍼셉트론을 구현하는 이제 코드인데요. 클래스 이름은 뉴럴넷 MLP입니다. 그래서 초기 init 메서드에 필요한 매개 변수를 위쪽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init 매개 변수 메서드의 매개 변수를 보면 네, 뭐 은익층을 정의하는 nHidden이 있네요. 그래서 다층이지만 은익층이 한 개 이상은 추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로 받지 않고 하나의 숫자로 받기 때문에 은익층이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L2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뭐 규제가 L2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제가 좀 잠깐만 헷갈리는데요. 잠시만요. 이제서 네, 맞습니다. 이 코드에서 혹시 nHidden을 리스트로 봤나 해서 제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네, 네, 하나의 숫자로만 봤기 때문에 n익층이 하나인 그런 신경망을 만드는 예제입니다. 그다음에 원핫 메소드가 있고요. 이건 이제 레이블이 엠니스트 데이터셋 저희가 로드한 게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기 위해서 원핫 메소드를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킨론에 있는 원핫 인코더를 사용해도 괜찮겠죠. 여기서는 직접 구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메소드로 구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방향 계산인데요. 정방향 계산은 뭐 입력에다가 은닉층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함수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출력층의 가중치를 곱해서 다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출력하는 단순한 두 개의 층을 가진 신경망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함수를 계산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출력층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기 때문에 다중 클래스인데 클래스가 여러 개인데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층의 이 출력값이 합이 A 아웃의 합이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10개의 확률 어떤 시그모이드 출력이 나오겠죠. 각 클래스별로 하나의 출력값이 나올 텐데 얘를 모두 더하면 네, 1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그모이드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의미 있는 확률로 해석하려면 소프트맥스 함수를 써서 각 샘플에 대해서 10개의 확률값이 더해서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저자는 지금 그냥 단순히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시그모이드 함수 결과값에서 최대값을 최대인 값을 해당하는 클래스를 뽑아서 예측으로 삼거든요. 이런 방식에서는 그냥 시그모이드 함수수나 소프트맥스 함수수나 동일합니다. 결과는. 다만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률값, 출력값 자체를 프린트해서 확률로 해석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코스트 손실 함수 부분인데요. 이 손실 함수 부분 계산을 보면은 저희가 그 로지스틱 손실 함수 썼습니다. 그래서 그 YENC가 true일 경우에 참일 경우에 손실값과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에 손실값을 두 개를 나눠서 구한 다음에 더했는데요. 지금 이 항을 자세히 보면 저희가 YENC가 지금 원활히 코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깃이 타깃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원활 인코딩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이 아웃풋이 지금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친 그런 출력인데요. 그 출력값이 타깃이 1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곱하면 이제 다 0이니까 곱하면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YENC가 1에서 YENC를 빼면 타깃인 곳이 0이 되고 나머지 원하드 인코딩 벡터의 나머지 위치는 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YNC를 뭐 반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반전시킨 다음에 역시 출력값도 반전시켜서 두 개를 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과만 보면 그냥 소프트맥스 함수 결과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사실 손실함수를 뭐 어떤 걸 쓰는지 상관없이 저희가 모델을 훈련할 때는 적절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T 규제에 대한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딕트 부분은 이제 확률값을 출력하지 않고 왜냐하면 시그모이드를 썼기 때문에 확률값을 출력하면 이상하게 되겠죠. 0.9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확률값은 출력하지 않고 단순히 정방향 계산의 최대값을 낸 레이블만 위치만 뽑아서 제가 와이프리드로 출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훈련하는 부분이 핏 메소드인데요. 핏 메소드는 뭐 이렇게 가중치를 맨 처음에 세팅하고요. 은닉층의 가중치, 그다음에 출력층의 가중치를 셋업하고, 그다음에 원하드 인코딩된 값을 레이블을 원하는 인코딩된 값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에포크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에포크를 반복할 때마다 셔플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를 셔플을 해야지 동일한 경로대로 이제 그레디언트가 생성되지 않고 좀 더 창의적인 어떤 경로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직접 다 섞는 것보다는 이제 numPy 배열의 인덱스만 섞는 것이 보통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섞어서 저희가 훈련하는데요. forward 메서드 정방향 패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역전파하는 부분이 뒤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좀 장황하긴 한데 뭐 책에 있는 식을 따라가 보시면 뭐 아주 어렵지 않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부분이 또 제가 쓴 책 중에 하나인 도입 딥러닝 입문에도
이런 역전파 과정과 그다음에 파이썬 클래스로 구현하는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지금 시그모이드 데리버티브 H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 미분 과정도 역시 수식도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포워드 부분을 훈련을 끝난 fit 메소드에서 훈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평가를 하네요. 네, 그래서 프리딕트 메소드를 통해서 어, 검증 종 훈련 정확도와 검증 정확도가 얼마인지 평가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문을 돌면서 코드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200번 에포크를 실행하고 그 지정하고 그다음에 뉴럴넷 MLP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엠리스트 데이터셋의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검증 세트를 각각 넣어서 훈련을 하면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에 대한 정확도를 출력해주고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비교적 간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금방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비용 함수를 출력해 보면 비용 함수 값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정확도도 빠르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 정확도는 훈련 정확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이 틀린 그런 실수한 샘플들을 출력해 보면요. 상당히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도 꽤 어려운 그런 샘플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2장은 직접 그 역전파 알고리즘 부분을 수식을 한번 유도해보고 그 수식을 직접 코드로 구현해서 신경망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한 데이터셋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식 유도는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13장 텐sor플로우를 사용한 신경망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